어제 선글라스 끼고 영상 찍으면서 좀 죄송했거든요. 예의가 아닌가 싶어서. 그런데 댓글 중에 선글라스를 끼고 방송하니까 내용이 더 잘 전달된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선글라스를 계속 끼고 방송을 해달라는 댓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내용이 더 잘 전달되기를 바라면서 선글라스를 끼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선글라스를 끼고 방송하는 게 더 나은지 댓글에 좀 남겨주세요. 애플하고 구글이 같이 앱을 만들었다고 해요. 감염자를 추적할 수 있는 앱인데요. 22개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는데 아직까지는 미국의 3개 주에서만 이 앱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몇몇 주들은 구글하고 애플이 만든 앱을 사용 안 하고 주에서 직접 만든 앱을 사용하나 봐요. 로드 아일랜드의 크러쉬 코비드 앱은 인도 소재 기술 기업이 개발한 것으로 GPS 기반으로 만들어진 앱이래요. 유타의 헬시 투게더라는 앱은 30일 후에 위치와 블루투스 데이터를 삭제하겠다라고 약속하면서 만든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근데 폴로네츠키라는 사람이 정부가 API를 법 집행이나 인권 유린에 악용할 수 있는 위험을 야기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블루투스건 아니면 GPS건 간에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가 악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모든 세계 국가들한테 마찬가지 위험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앱을 제공하는 사람들이 민감한 위치 데이터 수집을 피해서 앱을 제공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감염자 추적 시스템인데 어떻게 위치 추적을 피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디지털 추적이 효과적이 되려면 적어도 인구의 40에서 60%가 이 앱을 사용해야 되는데 유타주에서는 현재 2%도 안 되는 사람이 이 추적 앱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미국 사람의 3분의 2가 이런 개인 데이터를 정부가 수집하는 것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있대요. 심지어는 이렇게 디지털로 추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전화해서 추적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어디를 갔었고 누구를 만났었고 이거를 사람한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조차도 낯선 사람에게 개인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수동 시스템이다라고 불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싱가포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긴 하지만 마스크 대신 페이스 쉴드를 착용해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의 일환으로 유치원생들하고 초등학생들한테 페이스 쉴드 1개씩을 모두 나눠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교실에서 다들 페이스 쉴드만 쓰고 있으면 위험할 것 같은데 싱가포르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한테 페이스 쉴드만 씌워서 학교에 보낼지 그게 궁금하네요. 버스 기사님 자리에 투명막을 설치할 거라고 해요. 그리고 버스 기사님들이 식사하시는 식당에서는 테이블을 반으로 나눠서 칸막이를 설치할 거라고 합니다. 버스랑 지하철에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서 앉지 말아야 할 곳에 스티커를 부착할 건데요. 피크 타임에는 잘 지켜질지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 기사님들은 최대한 재택근무를 연장을 하거나 아니면 출근을 하더라도 출근 시간을 다양하게 조정해서 일정 시간에 많이 몰리지 않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서킷 브레이커 동안 병문안이 불가능했었나 봐요. 가족들도 심지어 병문안이 안 됐었나 봐요. 근데 이제 서킷 브레이커 끝나고 나서 6월 2일부터는 단 1명씩 가능하대요. 그리고 환자당 총 5명까지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뭐 하루는 가족 중에 누가 방문하고 그 다음번에는 뭐 친구 중에 누가 방문하고 이런 식으로 가능한가 봐요. 그러니까 하리라야 때 말레이계 사람들은 묘지를 찾는데요. 우리가 추석에 성묘 가는 것처럼 말레이계 사람들은 꽃을 가지고 성묘를 가는가 봐요. 묘지를 방문하는 게 금지돼서 온라인으로 주문을 받는데요. 그 꽃을 주문하는 사람이 부탁한 그 묘지에 가서 이제 꽃을 놓고 사진을 찍어서 그 사람한테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 봐요.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 또 궁금한 점들이 Q&A 형태로 기사에 나왔는데요. 친구나 뭐 남자친구를 방문해도 되냐? 안 된다고, 절대 안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심지어 이것 때문에 남자친구 2번 만나고 친구 1번 만나고 마스크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게 2번이나 걸린 여성이 법원에서 이제 벌금형을 선고받게 될 거예요. 양로원에 있는 친척을 방문해도 되냐는 질문이 있었는데 안 된다고 합니다. 양로원, 요양원 이런 데 어르신들 계시는 데는 다 지금 방문이 계속 중단된다고 합니다. 서킷 브레이커 이후에도. 뭐 업무상 해외 출장을 갈 수 있는가 아직 안 된다고 합니다. 해외 출장도 못 가고 있었나 봐요. 하지만 싱가포르는 위험성이 낮다고 평가된 몇몇 국가들과 함께 패스트트랙 이미그레이션 협정을 시범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재 모색하고 있대요. 아마 일반 여행자는 아니고 사업차 출장 가는 사람들의 입국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한국 같은 경우에 뉴스에서 보니까 이렇게 입국이 가능한 나라들이 몇몇 나라들이 있더라고요. 일부 나라들은 국가명을 밝혔고 어떤 나라들은 국가명을 밝히지 않았대요. 근데 그 이유가 한국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국경을 열어줘서 다른 나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까봐 비밀로 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어디 해외여행 못 가니까 그럼 호텔 같은 데 가서 가족들이랑 같이 우리나라 말로는 왜 호캉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즐길 수 있냐 했더니 서킷 브레이커 이후 1단계에서는 호텔 숙박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납골당이나 공동묘지를 방문할 수 있냐, 이것도 안 된다고 합니다. 뮤지엄도 안 되고 아트갤러리도 안 되고 실내, 실외, 공연장 다 모두 1단계에서는 운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싱가포르에는 스킬스 퓨처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무엇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정부에서 돈을 일부 제공을 해줘요. 이번 바이러스 때문에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많아서 싱가포르 정부에서 스킬스 퓨처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해 줄 테니 이걸 통해 새로운 기술을 익히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8가지 유용한 온라인 코스라고 소개된 것에 한국어 배우기가 있는 거예요. 싱가포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한국어를 배우면 직장을 구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싱가포르에서 그런지는. 그래도 어쨌든 한국어 배우기가 유용한 온라인 코스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기분이 좋더라고요. 싱가포르 연구진들이 발표를 했는데요. 이게 좀 살짝 염려스러워요. 바이러스에 걸린 환자가 11일이 지나면 테스트를 해서 양성 테스트 결과가 나오더라도 바이러스를 전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퇴원을 해도 된다는 거예요. 양성 결과가 나와도. 지금 현재로서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테스트를 2번을 해서 2번 다 음성이 나와야지만 퇴원을 시켜주는 시기거든요. 11일이 지나면 양성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바이러스를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퇴원을 고려하는 중이라는 거예요. 보건부에서 이걸 이제 곧 결정을 할 건가 봐요. 이렇게 10일을 지나서 퇴원을 시키면 빨리빨리 더 많이 퇴원을 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의료진들도 좀 일거리가 줄어들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나 보더라고요. 검사에서 바이러스 게놈의 일부를 검출하지만 바이러스의 파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으로 결과가 나오지만 온전한 바이러스 형태로 생존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감염을 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 보건부가 이 논문에 나온 증거를 받아들여 사람들을 퇴원하기를 이제 결심을 하면은 80% 이상 환자가 11일 후에 다 퇴원을 할 수 있대요. 나머지는 더 심각한 질병 때문에 긴 임상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들 역시 격리병실에 있는 게 아니라 11일 이후에는 일반 병실에서 간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유일한 예외는 항암 치료를 받는 암 환자나 이식 후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사람 등 면역 체계가 약한 환자들이래요. 그런 사람들한테는 바이러스가 더 오랫동안 생존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는 싱가포르이 처음이 아니라 독일에서도 나왔었나 봐요. 독일에서는 8일이 지나니까 감염을 시킬 수 있는 바이러스가 없어진다라고 발표를 했었나 봐요. 싱가포르 뉴스에서 또 한국 여자 골프에 대해서 나왔어요. 한국 여자 골프가 굉장히 신기하다는 거예요. 인구 대비 세계 랭킹 2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8명이 지금 들어가 있대요. 그리고 2010년 이후 한국 여성들은 시즌마다 최소 1개 이상의 우승을 했대요. 선수들과 해설자들은 이러한 현상은 추진력 있는 부모, 강도 높은 훈련, 경쟁이 치열한 사회, 후원금, 그리고 25번이나 LPGA 우승을 한 박세리의 빛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중 한 가지 요소가 중요한데 이게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연습하는 동안 몇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골프장 사이를 완복하고 코칭에 상당한 돈을 쓰는 부모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가 그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LPGA 투어 10승을 거두며 KLPGA 챔피언십에 출전한 세계 6위 김세영 선수가 AF통신에다가 전면적인 부모의 서포트가 성공을 위해 필수적이다라고 말했대요. 이거는 한국 부모들이 자식들을 인류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거기에 쏟아붓는 시간, 돈, 압박감 이런 거랑 유사하다고 전하고 있어요. 박세리 선수가 맨발로 들어가서 공을 쳐내던 모습을 소개하면서 그때 한국인들은 금융위기로 힘들어했었는데 그 장면으로 많은 한국인들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세리 덕분에 LPGA가
한국인이 나도 도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마음을 후배들한테 심어줬다는 거예요. 박세리 아버지가 박세리를 훈련할 때 공동묘지에 데려가서 훈련을 시킨 적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담력 키우기 뭐 이런 걸로요. 근데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서양 선수들에게는 약간 낯설게 느껴졌대요. 그게 어떤 명령에 무조건 복종하면서 훈련을 하는 게. 하지만 한국에 따른 후배 골퍼들의 부모들은 그런 혹독한 훈련을 흉내냈고, 그래서 골프로 백만장자가 된 수많은 한국 여성 골퍼들은 박세리에게 감사해야 된다라고 기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트리도가 언론 브리핑에서 아시아계 캐나다인에 대한 인종차별 행위가 크게 증가했다고 비난을 했대요. 지난 몇 주, 몇 달 동안 사업체, 건물, 동상이 파괴되었고 사람들은 언어 폭력과 신체적인 공격을 받았다. 용납할 수 없다. 캐나다에는 증오, 폭력, 사별이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밴쿠버에서는 최근 차이나타운의 한 중국 문화센터가 인종차별적인 그래피티로 물들었대요. 유럽, 호주, 미국 등에서 아시아계 인종차별로 폭력이 행사되는 뉴스를 봤는데 캐나다도 그런가 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남미의 한 사업가가 관으로 개조될 수 있는 침대를 개발했대요. 다른 나라에서 바이러스로 사람이 돌아가셨는데도 장례 서비스가 너무 밀려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그 시신을 거리에다가 방치하는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는 이런 침대를 개발했대요. 제가 환자라면 이런 침대에 눕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90%의 사람들이 계속 집에서 일하기를 원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여기 90%에는 100% 집에서 일하는 거, 그리고 집과 회사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는 거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회사들 역시 집에서 일할 수 있는 분들은 집에서 계속 일하게 하고 사무실 사이즈를 줄이려고 한다는 인터뷰도 있었어요. 마스터카드는 백신이 나올 때까지 전 세계 근로자들한테 계속 재택근무를 연장을 시킬 거라는 얘기가 있고요. 트위터도 락다운 이후에도 계속 사람들 재택근무 시킬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직장생활 모습은 과거와는 또 많이 틀려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다른 곳에서도 많이 실험을 했는데 또 다시 한번 실험을 한 게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5조각의 빵을 여러 가지 표면에 문지른 거예요. 깨끗한 손하고 휴대폰하고 노트북에 문질렀는데 손 같은 경우에는 비누로 씻은 손, 그리고 70% 알코올 손 세정제로 닦은 손,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한 어떤 화학 물질은 함유됐는데 비알코올 손 세정제로 씻은 손, 이렇게 5가지 테스트를 한 거예요. 30일이 지나자 곰팡이가 거의 없는 상태로 남아있는 2조각이 비누로 씻은 손하고 70% 알코올로 살균한 손이라고 합니다. 가장 곰팡이가 많이 핀 게 노트북하고 핸드폰인데 그 중에서도 핸드폰이 가장 많이 곰팡이가 피었다고 합니다. 첸 교수가 개인기기를 잘 세척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회 이상 세척을 해주라고 하는데 이렇게까지는 힘들어도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돌아와서는 꼭 알코올솜 같은 걸로 한 번씩 닦아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사 전후로는 꼭 비누로 손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합니다. 개인위생 철저히 하시고 오늘도 건강하세요.